오늘은 두 번의 사업 실패 후 수중에 남은 500만 원으로 세 번째 사업에 도전해 성공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00만 불짜리 가슴의 저자이기도 한 빅사이즈 속옷 전문 쇼핑몰 로라의 박영글 대표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커 고민이었던 것에 착안해 사업을 시작한 박영글 대표는 2001년 사무실 없이 1인 회사로 시작합니다. 이후 사업을 키우면서 직원도 늘리며 지금까지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출간된 100만 불짜리 가슴은 이러한 박 대표의 성공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소자본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 큰돈 없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아이템을 세분화하라. 사업 아이템은 자신의 콤플렉스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가슴이 커서 고민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빅사이즈 속옷 전문몰을 창업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고객의 니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잘 팔려서 내가 좋아해서 제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는 팔지 않는 아이템, 소비자는 있지만 소수라 다른 회사들이 취급하지 않는 아이템을 찾으라고 당부합니다. 최대한 아이템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 중에서도 큰 것, 그 중에서도 레이스, 조임 등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자본으로도 쇼핑몰을 잘 안착시킬 수 있었던 전략입니다. 2. 단골 전략에 집중하라. 아이템을 최대한 세분화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적은 것이 걱정됩니다. 수익이 얼마나 날까? 생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영글 대표는 단골 만들기를 제시합니다. 제품을 정성껏 팔아 고객이 다시 찾게 하는 것이 작은 쇼핑몰로 시작해 빨리 안전궤도에 오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확실한 아이템에 집중하고 성장 이후에 다른 카테고리 제품으로 확장하면 됩니다. 박영글 대표의 쇼핑몰도 성장 후 콘셉트가 있는 작은 사이즈의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넓혔습니다. 3.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과 가격. 박영글 대표의 장점은 자신도 소비자와 같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알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고객의 니즈 파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반품을 막지 않은 전략은 고객의 불만과 니즈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반품은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에만 집중해 반품을 받아주지 않다가 소비자와 그들의 니즈를 놓치면 장기적으로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격 부분에서도 특색 있는 책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직원 월급, 경비 등의 이익을 가산해 제품 가격을 산정하기보다 나라면 이 가격에 살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사고 싶다고 느끼는 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익이 적게 나더라도 소비자가 사면서 잘 샀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입니다. 이것이 단골이 느는 이유가 아닐까요? 4. 불필요하게 많은 재고를 들여놓지 않는다. 전시회에 가면 제조 공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할 수 있으니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것이 있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소규모로 하는 기업이나 쇼핑몰로서는 버겁습니다. 박영글 대표는 가진 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해법은 소량 수입해 다 팔고 또 수입해 완판시키는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일본 아울렛에서 직접 물건을 사다 팔았습니다. 이후 점점 구매력을 키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왔는데 다 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잘 팔리는 제품을 사와야 불필요한 재고도 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팔리는 제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콤플렉스는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소비자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적절한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콤플렉스 때문에 오랜 세월 고민했던 것이 상품 고르는 노하우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콤플렉스를 떠나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보다 소비자 관점에서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잘 팔리는 상품을 고르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할 요소가 있습니다. 제품을 일일이 살펴보는 꼼꼼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을 골랐어도 대충 살펴봤다가 에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이 정도면 다른 것은 안 봐도 되겠지 하는 진작으로 사입했다가 반품이 쌓이면
소비자 신뢰도 잃고 사업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5. 감당할 수 없는 오더는 하지 않는다. 박 대표는 잘 팔릴 것 같은 제품도 무리하게 사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환율 상승으로 수입 가격이 상승해 큰 피해를 보거나 예상외의 압박 등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제품을 사입했다면 한 방에 사업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박 대표도 하마터면 이런 상황에 놓일 뻔한 이후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오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위험에 뛰어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굳이 위험을 가져가지 않고 롱런을 도모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6. 기대치를 줄여 버틸 수 있었다. 사업 아이템 선정과 제품 사입 기술이 좋더라도 정신적으로 버틸 수 없었다면 박 대표의 사업도 기울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를 팔아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과 하나밖에 안 팔려 실망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사업적인 불안과 조바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의 경우 2번의 사업 실패 경험에서 하나라도 사가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직장까지 그만두고 쇼핑몰을 시작한 박 대표의 친구들은 적은 매출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는 매출에서 힘을 얻고 누구는 힘을 잃었습니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해도 힘을 내기 어렵다면 사업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사업은 버텨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대박을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걸면서 초반부터 직장 월급 정도를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매출 없는 기간을 산정해 버틸 수 있는 준비와 이후 계획도 세워놓아야 험난한 사업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